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삶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의 목적과 재능, 그리고 위대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쟁취할 만큼 충분히 절실하고 간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갈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아침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성공과 성장, 그리고 후대에 남길 유산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위대함은 결코 한가롭게 추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사냥꾼처럼 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어떻게 살았는지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족하며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연료 탱크를 완전히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방울의 잠재력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꿈을 안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갈망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만족하며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명과 함께, 안락함과 함께, 평범함과 함께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매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안락함보다 성장을 더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것에는 관심 없이 그저 기분 좋은 상태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은 보상은 원하지만 그것을 쫓는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굶주려 있다면 안락함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전을 갈망하고 발전을 갈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안락함이 더디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은 우리를 거짓된 만족감에 빠지게 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속삭이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더 뻗어나가지 않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장은 우리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쉬운 것을 넘어 더 멀리 손을 뻗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진화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해 과거의 나를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합니다. 익숙하고 쉽고 예측 가능한 과거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고 그곳에 남다른 경쟁력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위대함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 혼자만 갇혀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 그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이 저를 쓰러뜨렸을 때조차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후회의 고통보다 훈련의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일회성 결정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요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삶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안락함을 원하느냐, 아니면 성장을 원하느냐?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안락함은 알람을 끄고 더 잘하고 속삭입니다. 성장은 당장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안락함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성장은 아직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안락함은 이만큼 왔으니 쉬라고 하지만 성장은 이만큼 왔으니 계속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며 눈을 감고 싶다면 안락함보다 성장을 더 갈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 없는 변화를 원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얻고 싶어하고 압박감 없이 승진하길 바랍니다. 위대해지고 싶어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성장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듯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피곤할 때도 나타나야 하고 친구들이 파티를 즐길 때 공부해야 합니다. 유혹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훈련에는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락함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자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을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 과정 자체를 사랑에 빠져야 한다고, 그 일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장에 중독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통은 발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지새우는 밤은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며 좌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갈망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헌신하든 안주하든 둘 중 하나일 뿐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노숙자에서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재능도, 운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안락함보다 성장을 더 갈망했습니다. 매일매일 기꺼이 노력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으며 잠을 희생하고 파티를 거절했습니다. 변명을 거부하고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성장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를 맛보게 되면 안락함은 두 번 다시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당신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당신은 결코 작게 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생명이고 정체는 죽음이며 안락함은 꿈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한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 위에 안주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안전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나는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안전하게만 살지 않겠다. 안락함이 나의 소명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미뤄왔던 책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워서 걸지 못했던 전화를 거십시오. 피해왔던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십시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말고 훈련된 규율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대함으로 밀어 넣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며 쫓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당신이 한계점을 넘어설 때, 발전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갈 때, 산정상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오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며 인격을 만들고 리더를 탄생시키며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 안락함을 쫓는 것을 멈추고 성장을 쫓으십시오. 쉬운 길을 찾지 말고 긴박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락함보다 성장을 더 갈망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결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성장하고 기꺼이 자신을 확장하며 기꺼이 불길을 통과하여 순금처럼 나올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변명입니까? 아니면 탁월함입니까? 평범함입니까? 아니면 비상입니까?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뼈 속 깊이 그 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일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성장을 갈망할 시간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성장은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영원한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갈망하며 살고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방식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이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는 누구나 원합니다. 동기부여가 넘치고 날씨가 좋고 기분이 완벽할 때는 누구나 나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둡고 춥고 외로울 때에도 나타납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불확실할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며 눈을 감고 싶다면 당신의 감정에 허락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고 강하지 않으며 빠르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루쯤 쉬어도 괜찮다고, 안주해도 괜찮다고, 기다려도 괜찮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헌신에 귀를 기울입니다. 갈망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실행한다면 당신은 결코 기억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훈련된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습니다. 아마추어는 기분이 내킬 때 나타나지만 프로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것뿐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의 문제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가끔 한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또 매일 꾸준하고 가차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싶었을까요? 교회 바닥이나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잔 후에 강연장에 서고 싶었을까요? 수없이 거절당한 후에 다시 공부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제 안의 갈망이 제 안의 의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고 계속 나타나고 계속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챔피언이 하는 일입니다. 챔피언들은 실행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공의 세계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이며 필수 요건임을 이해합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성공의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날에만 나타나면서 이기고 싶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이대해지고 싶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날에도 나타남으로써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실행함으로써 당신의 갈망을 증명하십시오. 바로 그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늦은 밤, 이른 아침,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묵묵히 해내는 그 일들, 바로 그곳에서 운명이 단련되고 목적이 드러나며 챔피언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적절한 에너지, 적절한 시간, 적절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적절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적절한 조건은 바로 오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헌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기분도, 두려움도, 고통도 당신을 멈출 수 없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전사들, 진정한 승자들은 기분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필요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일합니다. 편리해서가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그 어떤 변명이나 약점, 좌절보다도 강합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며 눈을 감는 것에 진지하다면 감정 없이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불안정해서 하루는 하늘을 날다가도 다음 날이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목적은 뿌리가 깊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항상 연습하고 싶었을까요? 세레나 윌리엄스가 항상 훈련하고 싶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창조하고, 연구하고, 이끌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나타나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행이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은사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소명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며 결코 만족하며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여전히 품은 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은 당신의 감정 저편에, 당신의 변명 저편에, 당신의 게으름과 의심, 그리고 미루는 습관 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마인드셋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려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행함으로써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노력도,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기쁨은 피곤할 때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새해 초에 흥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이 식었을 때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변명 뒤에 숨고 있는가? 나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있는가? 오직 당신만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 당신의 유산은 그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실행하기로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며 당신의 소명이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침묵당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당신의 갈망이 당신의 망설임보다 더 강하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당신의 마음이 감정이 아닌 비전을 따르도록 훈련시킬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사자들로 채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양이나 닭이 아니라 사자들입니다. 사자들과 함께 있으면 사자처럼 생각하고 사자처럼 걷고 사자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이끌고 사냥하며 지배합니다. 그들은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를 노립니다. 그들은 따르지 않고 주도합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일어섭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고 만족하며 눈을 감으려면 당신에게도 바로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끊임없이 작게 놀고 포기하며 변명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그런 정신을 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밀어주고 도전하게 하며 당신이 현재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머지않아 그 게으름이 당신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장하며 진화하는 사자들로 주위를 채운다면 당신 또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힘차게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환경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울타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야생의 사자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왜일까요? 사자는 혼자서도 강력하지만 다른 사자들과 함께일 때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큰 먹이를 사냥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생존하고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런 사자 무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 안의 위대함을 보며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당신이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잠재력을 품은 채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티만 즐기려는 사람들, 그저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멘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낫고 더 똑똑하며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가장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잡초로 가득한 정원에서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자가 되려고 하면서 닭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날아오르려 할 때마다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너무 과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갈망이 그들의 안락함을 위협하고 당신의 규율이 그들의 게으름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비상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자들은 당신의 노력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축하해 줍니다.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그것에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도전합니다. 때로는 한동안 혼자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대가이며 위대함의 대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갈망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사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사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유산이며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성장과 믿음이 없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을 좋은 의미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의 기준을 높이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습관도, 사고방식도 전염됩니다. 당신은 갇혀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날아오르고 정복하며 건설하고 이끌고 솟아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사자를 찾지만 말고 스스로 사자가 되십시오. 강하게, 집중하여 규율을 지키며 나타나십시오. 당신의 꿈을 건설하고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것이 바로 갈망하며 사는 모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인생은 평범함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사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유산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을 품은 채 죽기를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은 그저 인생을 흘려보내기 위해 숨과 힘과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위대함을 품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과 함께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비전, 재능, 유산을 무덤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존재가 될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득 찬 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쫓지 않았던 꿈으로 가득 찬 채, 결코 쓰지 않았던 책으로 가득 찬 채, 결코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가득 찬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잠재력을 안에 가둔 채 죽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산만했으며 너무 낙담하여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안주했으며 기다렸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있고 당신의 영혼에 아직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텅 빈 채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득 찬 채로 떠나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완벽한 때는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변명을 멈추고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후회를 남기고 이 삶을 떠나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후회하며 죽는 것이 당신이 마주할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끔찍합니다. 결코 시도해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그 과정에서 몇 번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교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회복력을 기르는 방식입니다. 당신 안에 음악을 품은 채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를 노트에 가둔 채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채 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성이나 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충만하게 살았고 모든 것을 바쳤으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며 영원히 남는 유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는 무엇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라는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나의 잠재력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책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텅 빈 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은 당신의 잠재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며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하고 소유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대함은 소수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헌신하며 훈련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 그 갈망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 갈망이 당신을 밀어붙이게 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올라야 할 산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는 연료 탱크를 완전히 비웠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사용했다. 그는 책을 썼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사업을 일구었고 열렬히 사랑했으며 충만하게 살았고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것이 바로 갈망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하며 눈을 감는 방법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거부하십시오. 두려움이 이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작게 놀기를 거부하십시오. 언젠가라는 말에 안주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잠금 해제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세상에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지 마십시오. 경기장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선물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의 뿌리를 두되 비전에 이끌려 나아가십시오. 이 균형이야말로 비밀의 열쇠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비전은 당신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감사함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비전은 당신이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감사함은 기초이며 당신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 침묵 속에서 흘린 눈물, 공개적인 실패, 잃어버린 사람들, 잠 못 이룬 밤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합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있고 뼈 속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사에만 머무른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이끌며 최고의 방식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당신이 축복받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만들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은 뿌리와 날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당신에게 뿌리를 주고 비전은 당신에게 날개를 줍니다. 뿌리를 잊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작은 성공에 취해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비전만 있고 감사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 그토록 기도했던 기회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전이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십시오. 하지만 감사함이 성장을 피하기 위한 가면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만하면 만족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더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위장된 안락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법을 배우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목적을 쫓을 기회에 감사하며 깨어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울을 보며 내가 이만큼 온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챔피언의 사고방식이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